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등차 중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3번을 보면 첫 번째 항 A1의 값이 25이고 공차 D의 값이 -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1번 일곱 번째 항 즉 A7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. 그럼 일곱 번째 항인 요 A7은 첫 번째 항 25에 공차를 6번 더하는 거지요. 그래서 7-1 곱하기 공차 -3 계산하면 7이 되겠습니다. 2번 -2는 몇 번째 항인가 그랬어요. 그러면 -2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일반항의 값이 -2가 되는 n값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25에 n-1 곱하기 공차 -3 계산하면 -3n 플러스 28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이 일반항인 -3n 플러스 28 얘가 지금 AN이죠. 요 값이 -2가 되는 요 n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n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니까 n값은 10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제 10항의 값이 -2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. 예제 2번을 보면 세 번째 항인 A3이 11이고 일곱 번째 항인 A7이 2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봐라 그랬어요. 그러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세 번째 항인 A3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겠죠. A 플러스 2D 세 번째 항이니까 공차는 2번 더하겠네요. 또 일곱 번째 항이 A7이니까 A7은 첫 번째 항인 A에다가 공차를 6번 더하겠죠. 그래서 그 값이 23이 나왔으니까 1과 2를 연립해서 풀면 A 값하고 공차 D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A는 5가 나오고 D는 3이 나와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5 플러스 n-1 곱하기 공차 3 해서 정리하면 AN은 3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4번 두 번째 항이 -6이고 제 10항이 26인 등차 수열의 AN을 구해봐라. 그러면 역시 위에서 했던 방법과 같겠지요.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인 -6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했겠죠. 그리고 26은 10번째 항이고 그러면 이 10번째 항인 26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9번 더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역시 1번과 2번 식을 연립해서 풀면 첫 번째 항 A의 값은 -10이 되고 공차 D는 4가 되겠습니다. 해서 AN은 첫째 항 플러스 n-1 곱하기 4 해서 이와 같이 4n-14라고 하는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겠네요. 예제 2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
1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요 AN을.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15 플러스 n-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되는데 그 값이 음수가 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요 일반항 an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음수가 되면 1차 부등식 문제로 이제 바뀌었지요. 그래서 n은 2분의 17보다 크다. 그래서 요 2분의 17이 8.5니까 8.5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수는 9가 되겠지요. 그래서 답은 제 9항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6번.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0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찾아라 그랬어요. 그러면 풀이 방법은 위에서 했던 문제하고 좀 유사하지요. 먼저 AN을 구해보면 AN은 마이너스 40 첫째 항이죠. 그리고 n-1 곱하기 공차 3 그래서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43이 되는 거고 요 AN의 값이 양수가 된다 그랬어요. 이 말은 결국은 마이너스 40에서 시작해서 30 계속 더해 갔을 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3n 마이너스 43이 0보다 크다. 이와 같은 부등식을 세워볼 수 있고 n은 3분의 43보다 커야 되고 또 3분의 43은 14.3333 하는 수이기 때문에 14.33보다 더 큰 최초의 자연수 n의 값은 15가 되겠죠. 해서 답은 제 15항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.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. 항상 용어는 그 뜻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만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등차 중항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 개의 숫자 A, B, C가 주어진 순서대로 이 순서 A, B, C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일 때 이 가운데 있는 값 B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운데 있는 숫자 B를 우리는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. 등차 중항. 그리고 이때 요 B는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값과 같아져요.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그 이유는 이래요. B 마이너스 A하고 등차 수열이니까 C 마이너스 B하고 그 값이 서로 같은 거지요. 등차 수열의 정의가 뒤에서 앞을 뺀 값이 항상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이 B는 A 플러스 C니까 그러므로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숫자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다.
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 만들어 봤던 것 중에 뭐 4, 8, 12 요 세 개의 숫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게 맞죠. 공차가 4씩 이렇게 증가하니까.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숫자 8을 우리는 4와 12의 등차 중앙이라 하고 양쪽 4와 12를 더한 거에 2로 나누면 그 값이 항상 가운데 있는 숫자 8이 나오는 거다.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등차 중앙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문제 7번을 보면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x와 y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. 그러면 이 x 값을 구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숫자를 보면 2하고 x하고 14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 x의 값은 2와 14의 평균이 되겠죠. 해서 2분의 2 플러스 14 해서 8 이렇게 x 값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또 y의 값은 이렇게 14하고 y하고 26 요 세 개의 숫자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y는 14와 26의 평균 해서 2분의 14 플러스 26 해서 20이 되겠네요. 물론 공차를 구해서 이렇게 공차를 차례대로 더해 가면서도 x, y를 구해 볼 수는 있지요. 무슨 말이냐면 2가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요 14는 세 번째 항이 되지요. 그러니까 2에서 14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차 d를 아마 두 번 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2 플러스 2d 한 값이 14니까 d의 값은 6이 되지요. 6. 해서 2에다가 6을 더하면 x가 되는 거고 역시 14에다가 6을 더해도 y 값이 이렇게 구해져요. 같이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배우고 그 개념을 학습한다는 의미로 이 문제를 꼭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. 자,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. 문제 7번에 2번. 요 x는 10과 2의 등차 중앙인 거니까 2분의 10 플러스 2 해서 6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고 y는 요 2와 마이너스 6의 등차 중앙이니까 역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6 해서 y 값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문제 8번. 마이너스 5하고 23 사이에 세 개의 숫자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. 이랬을 때 사이에 들어가는 세 개의 숫자를 찾아봐라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를 A, B, C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B는 요 세 개의 숫자를 따로 좀 이렇게 세 개의 숫자 마이너스 5하고 B하고 23이라고 하는 숫자를 따로 이렇게 나열을 시켜놓고 보면 이 세 개의 숫자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수열의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한다면 이 5, 마이너스 5하고 B하고 23은 공차가 아마도 2D가 되겠죠. D를 두 번 더하면 B가 되고 또 B에서 D 두 번 더하면 23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공차가 2D가 되는 이런 등차 수열이 될 거니까 결국은 요 B는
마이너스 5하고 23의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B값을 이와 같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23 해서 구해볼 수 있어요. 그럼 B값이 구해지고 보면 마이너스 5하고 A하고 9는 역시 이제 등차 수열이 되겠지요. 원래 등차 수열이었으니까. 그래서 요 A는 마이너스 5와 9의 등차 중앙이 되니까 마이너스 5와 9 더하고 2로 나누면 그 값이 2가 되겠네요. 마찬가지로 B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C는 9하고 23의 등차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C값은 16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문제 8번을 뭐 다른 방법으로도 또 풀어볼 수는 있는 거죠. 우리가 등차 중앙을 꼭 이용하지 않고 등차 수열의 뜻을 가지고서도 해결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 5하고 23 사이에 3개의 숫자를 이렇게 A, B, C를 넣고 보면 결국 요 23은 요 수열에서 마이너스 5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23은 다섯 번째 항이 될 거예요. 그래서 23이 제 5항이면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죠. 23은 마이너스 5 플러스 4D 해서 D의 값은 7이라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,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7씩 더해가면 우리가 A값, B값, C값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찾는 거하고 등차 중앙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.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듣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. 물론 요 강의 노트에 잘 정리해서 나중에 개학해서 이렇게 잘 사인 받기 바래요. 자,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